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아주 중요한 날이죠. 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8년 전이구만요.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헌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신헌법입니다. 그 뒤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약 7년간 유신통치 체제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 언론 자유, 야당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중화공업 건설, 새마을운동, 의료보험, 중동 진출, 그리고 4대강 유역사업 등에 집중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문턱까지 밀어 올린 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종합해서 판단하면은 저는 유신체제 7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를 보신 분들은 좀 마음이 뿌듯하고 희망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19일 아니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여기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주도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 30명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놓고 최종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요 쟁점, 문책 대상 범위 및 징계 수위에 대해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감사위원들이 막바지 보고서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고 19일 문안 작성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에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한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작년 9월 3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해가지고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뿐만 아니라 현재 보류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백 전 장관의 책임은 뭐냐 하면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그 폐쇄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 개입을 했는데 이 경제성, 폐쇄하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 경제성 이 평가를 하는데 백운규 당시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을 하고 지시를 했다. 이거죠. 이거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폐쇄 결정 당시에 그리고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있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감사위원들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 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시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 감사원은 지금 이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속개회에서 징계 범위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면서 아주 함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함구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백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조선일보 통화하면서 발표 이후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최재형 이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이런 저항은 처음이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감사 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이런 조사를 할 때 당사자가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은 이게 죄가 안 됩니다. 다만 제3자가 법정에서 증인 순서를 하고 거짓말하면 그때는 위증죄로 처벌이 되는데 그렇다도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해임이라든지 이 행정적 처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당시에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뒤 전후가 이렇습니다. 이게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 40년이 다한 게 2012년 11월까지였는데 한수원이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면 개보수를 마치고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 운영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한수원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앞선 거둔 직후인 6월 15일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예정에 없던 긴급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때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면서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보여주지 않은 채 표기를 강행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가 제일 정확하다고 봐도 되는데 이때 3,007억 7억 원의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계속 가동할 때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걸 계속 바꿔나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마이너스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 원으로 쪼그라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12월 24일 연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의결하고 월성 1호기는 원자로에 들어있던 연료를 빼냈고 해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부당했다는 게 알려지면 이걸 다시 가동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원자로 연료를 빼냈는데 다시 가동할 것이냐 말 거냐. 이게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자 이 산업부는 전신이 상공부인데 상공부가 원자력 발전 산업을 이룩한 아주 위대한 관료 조직인데 이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탈원전의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하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을 했다 하면은 형사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연설에서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마치 위험물질인 것처럼 위험시설인 것처럼 규정을 하고 탈원전 정책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여기에 공무원 조직이 그동안 원전을 발전시키고 원전이
석탄, 석유나 태양광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값이 싸다는 것을 선전해 온 사람들이 졸지에 탈원전의 이 전도사로 돌변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자, 이번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할 말도 있을 겁니다. 자기 소신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한 사람의 독단에 맞춰가지고 관료 조직을 과학과 사실과 법률까지 모조리 망가뜨려 버렸다. 일종의 문명 파괴죠. 문명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나 의료보험과 같은 제도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또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 다음에 법칙, 과학입니다. 사실과 과학과 법에 따라서 이게 작동되는 게 문명적 제도입니다. 제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허위 정보에 근거를 해가지고 선동에 의해서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여러 위대한 문명적 제도 중에서 아주 한 10대 제도 중에 들어갈 원자력 발전소라는 이 제도, 세계 최고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 재단이 있어야 되고 감사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에 칼을 들이댔는데 이 후유증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도덕적 치명상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방어하겠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 중에 이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소극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여러 명이 구속 또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과 이것의 비교는 말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그 블랙리스트 사건에 비해서 그 비중이 1000배, 10,000배나 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건 또 안보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주 초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내리면은 그것은 문재인 씨에 대한 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래도 국민들이 문재인 잘한다가 47%나 된다는 갤럽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에 맞는 대통령,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뭡니까? 국민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씨죠. 결국 선거는 국민 여론의 총합체이고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그 국민의 교양 수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최재형 같은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권력에 맹종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경고는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도 형사고발 당할 것이다 하는 공포가 있다면 좀 조심할 것이고, 이미 저질러 놓고 현직을 떠난 사람들, 송영무, 정경두 같은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이 있으니까 용기를 갖는 사람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직자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지킬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 보이느냐?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공무원이 힘을 써야 됩니다. 헌법은 보이지 않지만 헌법을 활용하는 공무원을 만날 때 그 헌법은 대통령을 단죄하기도 하고 국가 이익을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은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가 그 기회를 주었어요. 지금 국회로는 불가능하죠. 그래도 작년 국회는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감사 보고서, 감사 청구를, 감사 요구를 감사원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할 헌법조항이 헌법 제7조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정치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이게 헌법이 공무원들에게 준 방패입니다. 부당한 압력이 들어올 때는 헌법 7조에 의거해가지고 나는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데 이 권력에 맹종하면은 내가 헌법 7조에 걸려가지고 처벌받게 되어 있으니까 하면서 헌법 7조를 들이대야 합니다. 이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이 헌법 7조, 헌법 7조를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을 지키는,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무기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